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증시를 잘 버텨가면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어저께 FMC 회의 봐야겠죠. 이거 참 어제 사실 FMC 회의를 보면서 이제 결과는 이제 시장이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첫 번째 압박에서 제롬 파월이 중립금리 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썼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압박을 하니까 12월에 금리 인상하는데 내년도에 3회에서 2회로 하향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이거를 시장에서 이제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물론 뭐 오늘 밤 만기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시장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킨 겁니다. 두 번도 안 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면 3, 6, 9, 12가 아니라 6, 12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음모론적으로 중국이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국채 보유가 많기 때문에 그 국채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쩌면 그런 상황 쪽이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 거고 트럼프도 원하지 않는 거란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번 FOMC 회의였다라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이렇게 늦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안 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저께 제가 미국장 한 번 다 2%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방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진짜 발방어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장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미국장으로 접근해보면 일단 미국장은 깨졌어요. 뭐 사실은 23,800 깨졌을 때 깨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을 버텼고 만기가 껴있고 그래서 하루 더 보는 상황으로 봤는데 일단 깨진 겁니다. 그러면 미국장이 23,880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미국장은 상승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국내장은 왜 버틸까요? 정말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중국장과의 연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봉을 보면 중국장과 우리나라 장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장이 만약에 미국장이 여기서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일단 미국의 상승 마인드는 23,880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부로 완전히 그건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반등이 26,000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중국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23,880 올라오지 못하면 무조건 미국은 하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봉 차트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주봉에서 사실은 이 후행 스팬이 60주선에서는 지지력을 보입니다. 후행 스팬도. 근데 너무 쉽게 밀려버리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수평 구간에서 지난번 요 저점과 요 저점의 연장선의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23,880이 안 올라오면 그냥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상방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은 이게 국내 시장의 연장으로 올 수 있다. 영향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슈에 아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인데요. 옐런 그린스펀, 미 강세장 끝났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제가 시장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로. 제가 이때까지 한 14년 동안 데일리로 시황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생방송으로 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중률이 10에 9. 정말 잘 맞추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세장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바운딩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게 끝이다. 다른 투자처를 찾아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난리를 치겠죠. 어쨌든 금 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가능성에 대한 그 언급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린스펀의 발언을 사실은 뭐 노무라에서 내년에 패닉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받아보는 거지만 그린스펀의 발언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미국장의 지금 하락은 어쩌면 그린스펀이 말한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결국 연준이 지금 추가적 금리 인상은 오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예정된 점도표로 했지만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자리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중요한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가죠. 오늘 사실은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그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진국들의 방향은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데 신흥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의 몇 개국이 다르게 움직여요. 그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홍콩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물론 뭐 시장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 방어일 수 있겠죠. 오늘도 9포인트 방어하고 있는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2032포인트 이걸 마지노선으로 보자. 뭐 물론 뭐 미국이 더 빠져버려 그냥 한 번 내려가면 뭐 방법이 없겠지만 일단 미국이 빠진다는 전제 조건하에 대응이 1차적인 방법인 거고요. 2차적인 방법은 미국이 빠졌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하고 싶다. 그럼 2030이 안 무너진 선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게 정답이고요. 세 번째 정답을 하나 줘라. 그러면 중국장하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비슷하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장 일봉을 한번 쫙 봤어요. 지금 이게 중국 일봉입니다. 중국 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빠졌다가요. 요 자리에서 버텼죠. 제가 요 자리를 우리나라 2032로 잡아준 자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차트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방향성을 보고 국내장이 움직이는 거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뭐 자체적으로 국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서 시장을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프로그램 매수로 굉장히 많이 땡기고 또 기관이 많이 사고 외국인도 소폭 사면서 시장을 방어를 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시장 상승에 가장 안 좋은 수급이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는 퀄리티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왕창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금은 적절히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은 절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는 뭐로 바뀝니까? 매도로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락할 때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죽여버리는 상황,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죄송합니다. 발언 잘못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 매수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미국장은 하방 압력 23,880 올라오지 못한 무조건 하방으로 보고 거기서 한국이 지키면 2032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불안하다? 그럼 중국장을 봐야 되는데 중국장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2523.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켜지면은 상관없는데 혹시 못 지켜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 특히 제가 요즘 그 미국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만 봅니다. 저는 일단.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도를 얼마나 더 진행할 거냐.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단기물과 장기물의 변화가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나나 이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협상하기에는 항목이 너무 많고요. 또 미국이 기다렸던 중국 시진핑의 발언이 원론적 발언에 불과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키는 중국이 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3개월의 시간을 약속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미국이 안 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중국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국채를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함정에 빠진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채 금리가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우와 나스닥 1~2%씩 하락. 코스피 이 정도면 좀 구질구질하지만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분석 아래에 종목별로 이 연말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1시간 동안 꾸려나갈 거고요. 오늘 코스닥은 0.77% 어제에 이어 상승이고요. 오후까지 좋은 전략,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